부정선거 며칠 전에 김철홍 교수가 라라 로건의 팟캐스트에서 게리 번슨하고 랄프 페줄로 이 두 분이 베네수엘라의 그 간악한 부정선거 현황을 자세히 2시간 정도 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철홍 교수가 소개를 했고, 사실 그 전에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 원장도 동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에서 소개를 했고요. 뭐 저도 그 내용을 보고 한미일보에 기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까지 이 미국도 우리나라도 부정선거를 잡으려고 애를 썼고, 말도 안 되는, 미국에서는 이제 밤 11시 이후에 갑자기 바이든 표가 수직으로, 우편 투표를 개봉하니까 수직으로 올라가는 그런 소위 말도 안 되는 그 개표 행태를 보이면서 2020년 대선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잘 아시다시피 2020년 총선이 완벽한 부정선거고요. 근데 그때 어떤 방법을 조작했냐? 뭐 여러분들이 다 김철홍 교수 그 부분을 봤을 테니까 길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요약하면 쿠바의 카스트로가 이제 무력으로서 정권 통일을 시키는 단계는 지났다. 간단하게 부정선거를 통해서 영구 집권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소위 우고 차베스한테, 우고 차베스가 꼭 아버지 아들 같은 그런 사이였어요. 굉장히 둘이 좋아하고. 차베스란 놈이 2002년도에 부정선거로 집권을 하고 2년 있다가 재신임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신임 투표에서 완벽하게 떨어지는 건데, 그것도 역시 그 부정선거로 다시 신임을 얻게 됐는데, 그게 소프트웨어를 조작하고 전산투표제를 도입한 덕분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뭐 베네수엘라의 MIT라고 하는 그러한 대학에서 차베스가 3인의 유명한 그 공학자를 스카우트해서 조작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자들이 성공을 했고, 결국 이자 중에 한 명은 미국에 건너가서 스마트매틱스라는 소위 전자투표 회사를 설립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볼이 폈다고 적국인 베네수엘라의 시스템을 받아들였냐? 이게 참, 중공이 우리나라 침략하는 거나 베네수엘라가 미국 침략하는 거나 정말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마약의 그 원산지죠. 더더구나 이제 석유 매장량이 세계 1위고요. 그래서 석유 회사를 국영화를 시켰고, 또 마약 카르텔이 전부 그 군부대 장성, 우리나라 같으면 이재명이 똘마니가 지금 전부 그 국회의원이나 장관, 장차관 해먹는 거 똑같은 구조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마약만 아니다. 그건 이제 중공에 뭐 태양광이니 풍력 발전 해먹는 거나, 얘들은 마약인데 돈이 좀 액수가 크죠. 그래서 마약 카르텔을 사용해서 얼마를 모았냐? 2조 9천억 달러를 모았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입니까? 한 6조 한 4천억 정도 되나요? 그 중에 순수하게 2조 달러를 미국에 뿌렸습니다. 어떻게 뿌렸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사업계, 장차관, 그 다음에 상하원 의원, 이렇게 뿌려갖고 어디다 뿌렸냐? 특히나 거기 스윙 스테이트라고 경합주가 있어요. 경합주라는 것은 선거에 어느 때는 민주당이 되고 어느 때는 공화당이 되는 엎치락뒤치락하는, 말하자면 그런 경합주에 그 스마트매틱스를 설치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 전에는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소위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있었을 때 이놈들이 쓱 다가가서 이걸 설치했다니까 아놀드 슈왈츠네거는 똑똑해요. 그래서 소위 버클리하고 스탠포드의 공학자들을 불러갖고 이거 좀 조사해보라니까, 야 이거 엉망이다, 이거 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안 썼는데 그 뒤에 주지사로 선발된 놈이
법을 바꿔갖고 주법을 바꿔갖고 은근슬쩍 그걸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지사의 브로우어인가 뭐 이름 까먹었는데 그 친구가 지금까지도 스마트매틱스를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건 뭐냐, 개표 조작기입니다. 개표 조작기고 우리나라 선관위가 프로그램을 해갖고 중국산 화웨이 프로그램을 써갖고 조작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은 그러한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경로로 했겠죠. 당연히 야 이거 이상하다, 갑자기 11시까지 나는 이기고 있어갖고 안심하고 잤는데 그 다음날 일어보니까 경합주에서 다 싸그리 패배해갖고 자기가 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버클리 리서치 그룹이라는 소위 미국에서 가장 큰, 말하자면 이 온라인 조사, 온라인 개표 조사 기관 이런 데가 있습니다. 민간 기관인데 거기다가 돈을 주고 의뢰를 했습니다. 걔네들이 제일 믿을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또 사기였습니다. 버클리 리서치 그룹이라는 것 자체가 베네수엘라 자국으로 운영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놈들이 한 일주일간 조사를 해갖고 완벽하다, 이거는 완벽히 당신 진 거다, 그리고 선거 시스템은 전혀 이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트럼프 측근에 아까 말씀드린 CIA의 게리 번슨이라는 사람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맹활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 CIA에서 퇴직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고문 활동을 했었습니다. 여기 나와 계시는 교수님들 많은데 그분들하고 이제 비슷한 그런 활동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그 뒤에 CIA가 2019년도에 아무래도 베네수엘라 저놈들 마약 자꾸 들어가서 골치 아프다, 그리고 좀 그래서 조사를 시켰는데 거기서 우연하게 그 마약이 문제가 아니라 부정선거가 문제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들통이 났습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는 사실은 베네수엘라는 좀 양심적인 사람이 많은가 봐요. 그 부정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엔지니어 중에 무명의 미지의, 그건 뭐 상당히 보안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 사람이 미립국을 미국에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사실은 미국 미립국을 해서 트럼프 행정부에 알렸고, 그 아까 말한 그 게리 번슨 그 사람도 야 이거 2020년은 완벽하게 이거는 가짜다, 부정투표다 그랬는데 오히려 자기가 CIA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FBI, CIA 하니까 오히려 거꾸로 야 너 왜 햇소문을 퍼뜨리냐 그래갖고 거의 인신공격을 당하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스위스로 피난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 소위 도둑질 선거라는 stolen election, 그 다음에 takedown of democracy, 그 부제가 그겁니다. 그래서 저 그 책을 이제 사봐야 되겠어요. 이제 주문을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그 책에 나오는 대담을 이제 이걸 한 겁니다. 근데 그 저자가 완벽한 그 부정선거, 그 다음에 어떻게 베네수엘라 놈들이 이렇게 침투하게 된 것을 자세히 밝혔거든요. 근데 그 책이 출판이 안 돼요. 그것도 압력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놈들이 우리 집회도 방해하고 그 다음에 부정선거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을 자꾸 고소하고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도 굉장히 협박과 피해를 많이 받았다가 트럼프가 당선된 뒤에 결국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아까 말한 그 미지의 그 위슬블로우라고 하죠. 그러니까 소위 이 쉽게 말해서 그 정보를 이렇게 양심적으로 고백하는 사람, 말하자면 표출자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위슬블로우로서 트럼프를 찾아가는데 만날 수가 있어야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윤석열 뭐 누가 만난다고 하면 쉽게 만나지지는 않아요. 근데 2024년도에 작년도 그 선거 직전에 제프쇼크에 마랄라고 리조트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수지 와일즈를 만납니다. 수지 와일즈는 요즘 언론에 자주 나오는 그 여자분이죠. 그래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을 하고 있는데 수지 와일즈도 처음에는 부정선거를 전혀 믿질 않았어요. 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그래서
근데 그 베네수엘라 친구 얘기를 2시간 동안 듣고 나서 점점 안색이 변하더니 이야 이거는 나 혼자 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마라라고 해서 선거 관련 모든 스텝들을 다 끌어모아서 듣게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그때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5,000명의 변호사를 각 주에 뿌려갖고 부정을 감시했습니다. 물론 이제 온라인을 완전히 퇴치를 못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랑 달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부방대 같은 개념이죠. 활동을 우리나라는 이제 변호사가 좀 부족했죠. 근데 거기는 5,000명의 변호사를 풀어갖고 샅샅이 감시하고 우편 투표를 절제하고 그리고 철저히 감시하는 바람에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야 이거 이전에 했던 거, 근데 사실은 2020 대선에 패해서 많은 주에서 그 선거 소송을 진행했는데 100% 완패했습니다. 그 완패 이유는 논리는 그럴듯한데 확증적인 물증이 없다 이거야. 그리고 일부 선거구에서는 도미니언 시스템 설명 안 드렸는데 아까 스마트매틱스하고 도미니언, 스마트매틱스가 세코이아라는 소위 터치스크린 방식의 미국 회사를 잡아먹었어요. 이제 과정 이게 뚝 이렇게 우리가 두드리면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먹고 캐나다의 조그만 회사 도미니언 시스템즈라고 그 전자 회사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의 합병을 스마트매틱스를 한 다음에 완벽하게 주주를 갈아버리고 다시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미니언과 스마트매틱스는 사실 같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도미니언 시스템과 스마트매틱스가 딱 봐갖고 질 것 같은 주는 아예 침투를 안 하고요. 경합주나 좀 이렇게 약간 불리한 주에 침투를 해갖고 결과적으로 모든 우편 시스템, 개표 시스템을 잡아먹어서 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물증이 없다 이거야. 니네들이 거기에 그게 부정선거, 도미니언 시스템이나 스마트매틱스가 부정선거라는 증거가 있냐? 그래서 공개 검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서버도 안 까잖니, 이 망할 새끼들이. 서버도 안 까는데 걔네들은 깠어요. 깠는데 까도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야, 그 서버 안에 있는 그 투표자의 현황하고 실제로 이 검증된 투표자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물증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전부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중요한 거는 그것을 서버 안에 거를 조작을 했거든요. 이놈들이 그 굉장히 얘네들은 베네수엘라가 조금 똑똑한 애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거를 조작을 해갖고 옛날에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을 넣어놨다든가 아니면 가짜의 인명부를 대신 바꿔치기 한 그러한 흔적을 완벽하게 캐치할 수 있는 암호 코드, 소스 코드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를 게리 번슨과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죠. 그래서 그게 완벽한 이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확보되면 모든 이제 대선이 과거의 그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완벽하게 폭로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이 깅그리치 하원 의장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있으면 완벽한 트럭 한 대분의 정보가 다 부정선거에 폭로될 것이다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나라 부정선거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이게 재밌어요. 베네수엘라 놈들이 엄청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는데 중국하고 합작이 됐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끼게 됐냐? 여러분들 잘 아시면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때서부터 석유 제일 많이 나니까 중국이 제일 눈독 들이는 게 석유거든요. 석유를 베네수엘라부터 수입을 해야 되니까 엄청난 자금을 베네수엘라에 또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당시에 이제 중간에 그 석유값이 좀 떨어질 때가 있었고 물론 오를 때가 많았지만 그런 데서 굉장한 그 교류가 있었고 거기에서 그 중국제 화웨이 시스템과 도미니언 시스템의 교류가 돼서 도미니언의 모든 하드웨어 장비를 중국이 담당하고 소프트웨어 기술 장비의 개발은 중국과 그 베네수엘라가 공동으로 150명씩 300명이든가요. 그래서 거의 합숙을 하면서 같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중국이나 베네수엘라에서 했다면 표시가 나니까 그 어디에서 했냐면 저기 세르비아라는 유럽의 옛날
그 유고슬라비아 연방에 있었던 세르비아의 베오그라드, 유고슬라비아 수도가 베오그라드였거든요. 세르비아의 베오그라드에서 2020년 대선 조작을 거기서 원격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이놈들은 알고 있으니까 이란도 다 중공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란 대통령을 차베스가 죽고 나서 이제 마두로가 집권하고 마두로가 초청을 해서 2020년 대선을 둘이 TV 생중계를 보면서 이겼다! 그래서 낄낄거리면서 좋아했다는 그런 아주 재밌는 그런 뉴스가 폭발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중국과 그 베네수엘라는 두 놈들이 다 같이 공통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고 특히 뭐냐? 도미니언 시스템의 하드웨어를 누가 공급했다? 짱깨가 공급했다. 근데 짱깨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 걸리니까 이 새끼들이 또 대가리를 써갖고요. 대만에 대한 영향력이 또 중국이 막강해요. 사실은 우리가 대만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들 대만 뉴스나 TV 보면 중국 얘기하면 그냥 주눅이 들어갖고 이렇게 뭐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거든요. 하여튼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대만에 상륙을 시켜서 가짜 브랜드를 메이드 인 타이완 이렇게 박아갖고 그거를 이제 더미니언 시스템을 수출하는데 그 중에 일부가 거기서 제조한 기기하고 투표지가 바로 삼성전자의 부회장, 죽은 사람이죠. 한정희 부회장이 칼기 타고 가다가 사진 찍힌 게 바로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놈의 이 부정선거가 왜 이렇게 잡기가 힘드냐? 똑같아요. 이 짱깨 이놈들은 우리나라의 이 정치계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히 잡았고, 그리고 국힘당 어제 김문수란 그 못된 그 할방 내가 욕이 나오는데 욕은 참겠습니다. 네. 김문수라는 그게 대늙은이가 갑자기 한동훈의 편을 들어가고 야, 그러니까 원조 빨갱이는 어쩔 수 없다. 나 이렇게 생각해요. 왜 원조 빨갱이가 어디로 가요? 자, 그게 다 이런 이유고, 그러니까 국힘당도 몇 놈 빼놓고는 중국 자금 안 먹은 새끼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국힘당도 해체시켜야 돼요. 나 솔직히.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국힘당 이 새끼들을 중국 애들이 잡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언론 잡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사법부. 저 문영배 개새끼 저 다 죽여야 되는데 맞아요. 문영배 같은 놈. 싸그리 사법부도 이거 판결 못되게 한 놈 있잖아요. 그거 다 싸그리 중국 자금 먹은 거예요. 그렇게 침투시킨 거예요, 중국이. 근데 미국도 웃겨요. 미국도 민주당계를 베네수엘라하고 중국 자금 안 먹은 새끼들이 없나 봐요. 그래갖고 부정선거를 미국이 부정선거야. 미국이 우수한 민주주의권에 웃기지 마. 야, 너는 부정선거 얘기하면 미국까지 부정선거 얘기해요. 돌았냐? 나보고도 맨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번에 확실하게 완벽한 증거가 밝혀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냐? 결국은 이게 중국하고 베네수엘라를 완벽하게 미국이 이제 손을 봐줄 겁니다. 근데 그 수위가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가 사실 중요한 센터죠. AWeb에 USAID가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가만히 놔두면 계속 골마 터지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완전히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대격변을 수술하든지. 근데 수술하려니까 뭐예요? 이미 다 이빨갱이 새끼들이 다 잡았잖아. 아직 이재명이랑 뭐랑. 맞습니다. 그러니까 싸그리 청소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이재명 이 새끼 하나만 내려와서는 안 되고 싸그리 한 300~400명 다 구덩이로 그냥 집어쳐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죠. 그래서 저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앞으로 힘을 좀 많이 내시고요. 정말 세세하게 말하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놈 새끼들 찍어내는 악법.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쿠팡, 야, 이거 쿠팡에서 3,400만 이미 털렸어요. 여러분들 정보는. 중국에요. 여러분들 정보, 전화번호하고 주소가 5,000원씩 팔려요. 그 다음에 세일해갖고 300명 단위가 5만원을 팔린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보는 말이에요. 공공재야, 중국에서 보면. 여러분들 한 번도 이상한 전화 안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저는 9년 전서부터 맨날 피싱해서 이 새끼가 전화 오더니 뭐 아드님이 우리 아들 미국 가 있거든요 그 당시. 아 그래요? 그래서 아드님이 지금 굉장히 다치셔갖고 힘듭니다. 여기 경찰서는. 당신 뭐야? 경찰 번호 대. 그러니까 이 새끼가 나가 웃으면서 살살살살 얘기하니까 그래 당신 뭐야? 그러니까 보이스 피싱이야 이 자식아 하고 끊더라고. 그게 8년 전이에요. 나 같은 사람도 그렇게 전화를 받는 판에 모든 우리 와이프도 우리 딸도 받았고 안 받은 사람이었어요. 대한민국 5천만 명 중에 그런 괴전화 안 받아본 사람 손 들어보라. 없어. 다 털렸다는 얘기예요. 언제 털렸냐? 2010몇 년도에 2018년도에 여러분들 카카오페이 아시죠? 카카오페이에 모든 정보가 4천몇 명이 있는데 이 연기가 돼 있잖아요. 그거를 어디다 팔아먹어서 중국의 알리바바의 자회사인 알리페이에 이 새끼들 돈도 안 받고 싸그리 넘겼어. 4천만 명을. 근데 우리나라 정부가 얼마에 벌금을 때렸어요? 59억을 때렸어요 그 당시에. 근데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왜 팔았나? 대주주니까 카카오페이에 39%가 중국의 텐센트 지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마. 그러니까 우리 카카오도 지금 다 털리고 있어요. 우리 카카오톡 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난 다 털리는 거 알고 그냥 들다 써요. 그냥 야 이 새끼들아 니들이 그거 해봤자 내가 뭐 바른말로 하는데 무슨 지랄이야. 그냥 아이 보라 그러고 어차피 그냥 다 갈겨버려요. 그래서 그 4천만 명 털렸을 때는 벌금을 59억. 지금 말이죠. 어떻게 됐냐면은 뭐예요? 그 쿠팡이 이제 우리나라에 원래 거래소에 상장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거래소 상장시키려면 자기가 초기 출자자로서 잘못하면 이게 50% 이상이 될 수 없어. 자본 펀드레이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관투자관이 뭐니 싹 많이 하면 야 우리나라에서 해봤자 그 얼마 모이지. 기껏해야 몇천억 모일 것 같아. 미국 시장에 가니까 차등 의결권주의가 있네. 차등 의결권주는 똑같아요. 하나에 우리나라 돈 예컨대 주당 5천원이라고 하더라도 29배의 이서 결정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29배의 그 구글이니 뭐니 마이크로소프트니 다 갖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차등 의결권주를. 우리나라는 아예 그걸 금지시켰어. 왜 금지시켰어요? 적국 중국 새끼들이 우리나라 기업 다 털어먹으라고 이렇게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관 간단하게 쿠팡은 자기가 차등 의결권 주니까 1.5%만 갖고 있으면 나머지 90몇 프로를 다 조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조달했어요? 초기 자본으로 6조 원을 줬어요. 6조 원. 그 지금의 시가총액이 얼마다? 80조.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 게임이 돼요. 여러분들이 경영을 한다고 보세요. 그럼 나라도 미국에서 상장을 하는 게 낫지. 뭐타라 한국에서 상장합니까?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직배송, 그 다음에 로켓 배송 이러면서 쿠팡 안 쓰는 사람 여기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안심하고 쓰세요. 앞으로도 괜찮아요. 그냥 써. 그래갖고 이 새끼들이 왜 이재명이가 왜 죽이려고 그래요? 미국 자본이니까. 미국 자본 중에 거기도 블랙락이 한 4.5%가 있어요. 근데 블랙락은 한참 후순위야. 거기서 맨 위에 또 내 이름 까먹었는데 미국의 3대 영국하고 합해 기관 투자가가 한 40몇 프로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심할 수 있어요. 거기 주주 구성도. 지금같이 짱깨 알리바바니 텐센트니 화웨이니 이따 이 개새끼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잡아 죽이려고 그런 거지. 그래서 얼마 또 들었어요? 매출액의 3%. 그러면 1조 3천억 나와요. 매출액이 쿠팡 매출액이 한 20조 정도 되는데. 근데 쿠팡 매출액하고 일반 통신사 매출은 달라요. 통신사 매출은 예를 들어서 1조 팔면은 거기서 순이익이 한 3천억 원 쏟아져요. 왜냐? 거기서 통신 기반의 인프라비, 물류비, 그 다음에 이런 그거 말고는 다 서비스 차지냐 그냥 돈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한 30-40% 돼요. 근데 쿠팡은 도소매업체예요. 사고 팔아서 거기서 마진 먹는데 영업이익률이 10%도 안 돼. 그럼 같은 SK텔레콤이 옛날에 0.7%에서
1300억도 들어맞았어요. 그때 2300만 명. 근데 쿠팡에서는 이 새끼들이 두께를 풀고 1조 3천억. 이게 한 게 영업이익에 아니 그러니까 매출액의 3%인데 그러면 잘못하면 아무래도 유동자금 힘들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쿠팡을 때리면 때릴수록 여러분들이 쿠팡에 애용을 좀 많이 하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살리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알리테무나 징둥이라고 그러죠. 테무 이 새끼들. 이거 그전에도 뭐 이거 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원래 그 민노총이 가입을 해갖고 맨날 뜯어먹었어요. 저기 저 쿠팡에. 그래서 쿠팡이 전부 언제 상장이 됐냐면은 미국 시장에 한 4년 됐나? 2021년도인가 상장이 됐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노조도 싸그리 가입했는데 그러면 따르려면 제대로 따라야지. 뭐 이 얘기까지 하면 한두 끝도 없으니까 자원. 그래갖고 노조를 탈퇴하게 됐습니다. 뭐 자꾸 정치색만 나오고 이놈들 뭐 맨날 돈만 뜯어가니까 야. 그리고 새벽 배송은 언제 이 민노총 새끼들이 언제 뭐할 잘했다고 근로자의 뭐 건강권 해갖고 새벽 배송 근로자한테 위험하니까 중단. 이게 웃기는 개새끼들. 지랄 발광을 하라고요. 3천짜리가 22명. 그래갖고 그런 그 다음날 지네들은 알리하고 징동닷컴이 새벽 배송 시작했잖아요. 말이 돼요? 그 알리, 테무, 쉐인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처음에 무지 싼데요. 다 완전히 그거 쓰다 보면 인체에 말이죠. 장난감 이런 거 갖고 오면 중금속 오염돼갖고 일찍 돌아가세요. 여러분들 지금 잘 죽어야 되잖아요. 지금 노인네들. 지금 웰다잉이야, 웰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돌아가시려면은 그런 거 쓰지 마시라고. 오늘 특별히 가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시고 앞으로 부정선거는 이제 완벽히 밝혀진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힘을 내갖고 두드려 부셔야 돼요. 물꼬가 지금 생겨나고 있으니까 저놈 새끼들 한 방에 보내버려야 됩니다. 자, 힘을 냅시다. 부정선거 경멸하자! 경멸하자!